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도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들은 단순 치안 유지 외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미네소타주 가톨릭 학교 총격범이 집단 살인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교실 창문을 통해 모두 116발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국의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지만 유 씨의 도피 행각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90년 넘게 유지해온 $800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미니미스 면세 조항을 오늘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 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DUI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됩니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 주법, 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에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이 남게 돼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들은 단순 치안 유지 외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은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정도 떨어진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의 맷 모글 대변인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부처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기타 군수보급의 필요사항에 대한 제한된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이를 두고 이 요청은 공화당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워싱턴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DHS의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는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지를 IC의 작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IC 요원이 시카고에서 대대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면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인력으로 군부대까지 투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카고 지역의 군병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계획이 위헌적이고 반미국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20명이 총에 맞았다며 하지만 그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능한가? 시민들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범죄 척결을 내가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계속 지켜봐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15세 미국 시민권자 학생의 구금 사건이 위헌적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며 $1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행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이민 단속국의 5인으로 체포된 뒤 풀려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행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엔 IC 요원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에 의해 허위 체포, 불법 구금, 폭행,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8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도심 서쪽 교육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 앉아있던 중 흰색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총기를 든 복면 요원 2명이 차량 양쪽으로 접근해 모자를 끌어내 분리시켰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언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지만 아들은 침착하게 자신이 15세의 학생이며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메이아는 아들의 신분증을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자원했으나 요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7분 후 요원들은 신원 확인에 착오가 생겨 다른 사람을 체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요원은 모자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할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15세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상황이 어떻게 신나는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위헌적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HS는 성명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를레타 고교가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요원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이 집단 살인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교실 창문을 통해 모두 116발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어제 총격범이 분명히 무고한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그가 집단 살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도 총격범이 남긴 영상과 글에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집단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며 유일하게 존경한 대상은 집단 살인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3살의 총격범 로빈 웨스트먼은 학교 창문을 통해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선 116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총격범이 성당에 들어가지 않고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범인의 주거지 3곳에서 수백 점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총격범이 왜 이런 집착을 보였는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총격범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에는 총기와 탄약, 과거 집단 살인범들의 이름, 트럼프를 죽여라,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란 글귀가 담겼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글엔 오랫동안 총격을 계획해왔다는 고백과 심한 우울감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추정되는 총격범은 2020년 법원에서 남성 이름의 로버트에서 로빈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서류엔 여성으로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국의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도피 행각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 원칙에도 반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유 씨는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는 이에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유 씨는 2023년 재차 승소했지만 당국은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이 90년 넘게 유지해온 $800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미니미스 면세 조항을 오늘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에 한해 드미니미스 조항을 폐지했는데 오늘부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각 국은 $800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해 기존 부과받은 상호 관세율에 따라 80에서 $120에 이르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율이 16% 미만이면 품목당 $80, 16에서 25% 구간은 $160, 25%를 초과하면 $200가 부과됩니다. 관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관세 총액이 오히려 상품 가격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들어오는 $800 미만 소액 상품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상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는 $100 이하 선물은 여전히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라지는 면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BP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만 13억 6천만 건 이상의 소액 면세 배송이 미국에 들어왔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400만 건에 해당합니다. 국제 우편 사업자 대부분은 출발 전 판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없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P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직접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통관 지연과 배송 차질도 예상됩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럽 30개국 이상을 비롯해 멕시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미국행 배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가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취임 한 달 만에 경질된 CDC 국장 대행에 케네디 장관의 최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DC 직원들은 국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짐 오닐 복지부 부장관을 CDC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CDC를 이끌면서 동시에 부장관직도 유지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장관이 연방 백신 정책을 전면 개편하려는 구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전임 수전 모너레즈 국장은 케네디 장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케네디와 측근들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했고 케네디는 모너레즈가 대통령의 의제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현재 백신을 재검토하고 연방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너레즈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모너레즈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해임은 CDC 내 다른 고위 간부들의 연쇄 사퇴로 이어졌고 이들 중 일부는 케네디의 백신 접근 제한 시도가 공중보건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CDC 본부에서는 수전 모너레즈 전 국장의 갑작스러운 경질에 항의하는 직원들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파업엔 수십 명의 CDC 직원 및 간부가 참여해 CDC 본부 앞에서 팻말을 들고 박수를 치며 경질된 모너레즈 전 국장 및 동반 사임한 고위 당국자들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44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 등 빅테크 기업과 AI 기업의 어린이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IT 전문 미디어 매셔블에 따르면 주 법무장관의 연합체인 전 미주 법무장관 협회는 12개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한엔 워싱턴 DC를 제외한 미국 50개 중 44개 주가 참여했으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오픈 AI, 퍼블리시리, xAI 등 주요 AI 기업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44개 관할구역의 법무장관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결의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혁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린 여러분의 성공을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녕을 희생시키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AI 챗봇 운영 규정을 명시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8세 어린이와 플러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메타는 로이터의 논평을 요청받은 뒤 챗봇이 아동과 플러팅하거나 연애 역할극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보도 이후 연방 상원이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매셔블은 그러나 이날 16세 소년이 챗 GPT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과 자해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대화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장관들이 다뤄야 할 것은 성적화된 콘텐츠 그 이상이라며 AI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9월 23일에서 10월 3일 열리는 제42차 ICAO 총회를 앞두고 최소 4건의 문서를 제출, 2022년에서 25년 ICAO의 북한 관련 이사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민원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ICAO의 결정이 편향적이며 이중잣대 사례라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문건들은 한국의 군사 드론이 북한 주권 영공을 침범한 것이 시카고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7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비교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6%로 동일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한편 함께 발표된 7월 실질 PCE는 전월 대비 0.33% 증가했습니다. 6월의 전월 대비 증가율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명목 PCE도 전월 대비 0.53% 늘었으며 6월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 회비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작은 회비를 통해 한인 사회에 큰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최근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 내에 위치한 만나방 사장 부부는 직원들과 지인들의 목까지 대신해 $300를 뉴욕 한인 회비로 납부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문화공간 노플렉스 대표는 $500, 뉴욕 한인회 이 에스더 부회장이 $500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뿐만 아니라 80주년 광복절 기념 미술대회 성인부 수상자들은 상금을 다시 한인회비로 기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자체 제작한 월간 신문 뉴욕 코리안 창간호를 지난 26일 발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1일부터 JFK 인천노선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일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JFK 출발 오즈 221편은 기존 오후 12시 55분에서 오후 12시 15분으로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며 인천 도착은 다음날 오후 5시 40분에서 오후 4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귀국편 오즈 222편은 인천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40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고 뉴욕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55분에서 오전 10시 15분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오즈 223편과 오즈 224편은 기존 스케줄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께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